오늘 있었던 이상민 씨에 대해서는 우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그리고 위증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세 가지가 이제 중점적으로 다뤄졌었는데, 여기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윤석열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전달하는 등 내란을 가담했다. 이건 유죄. 근데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고 대통령으로부터 지시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했다. 이게 이제 아마 그때 현재에서도 그런 식으로 자꾸 거짓말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유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대통령이 최상목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제 무죄가 났습니다. 이거는 이 이상민의 눈을 보니 눈이 딱 그 향하는 방향이 CCTV에 정확히 안 보여서 이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르겠다. 이럴 때 그냥 무죄 선고하겠다. 이렇게 지금 판사가 판단을 했더라고요. 좀 웃기죠. 근데 사실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는 당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무죄가 이제 선고가 된 거예요. 실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소방청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겠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 실질적 의로도 그 이후에 이 연락을 받은 혹은 전화를 받은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행위하지 않았었고, 뭐 이런 등등등을 무죄의 이유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무죄된 거 이거 공시해 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해주세요. 이러고 오늘 이상민 씨는 또 재판 선고할 때 늦었어요. 근데 본인이 뭐 이거는 개인이 운전해서 오는 건 아니고 구치소에서 오다가 좀 막혀서 늦었다고 하는데 한 17분 정도 늦게 그래서 시작을 했었었죠. 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게 무죄 나온 부분이요. 다른 무죄도 있지만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사법부 그냥 내란 사법부가 따로 별도로 있어야 돼. 내란 재판부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죠. 반드시 있어야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소방청장한테 단전단수를 시켰다. 네. 그러니까 아까처럼 일반적인 지시로 그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직권을 남용한 게 아니야. 남용할 직권이 없어. 의무가 없어. 근데 이게 일반적인 지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란, 계엄이 일반적인 겁니까? 특별한 지시인 거죠. 특별한 그럼요. 지시. 그럼 이걸 일반적인 지시로 봐야 보고 판단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게 첫 번째 의문이고, 두 번째로는 지시는 있었으나 결과가, 그러니까 소방청에서 결과가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야, 이건 지시는 한 건 맞아. 근데 결과범위 아니잖아.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란 재판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구나.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더 끔찍한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이번에 이 건을 가지고 제가 국민의힘에 취재를 해봤습니다. 이거 지금 국헌 문란 다 나왔고 내란이라고 다 나왔다. 이번에 19일 날 윤석열 재판 어떻게 생각하시냐? 우리는 이것이 계엄이지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아직도 국민의힘에서 네. 이유가 뭐냐? 이제 1심 진행되는 거잖아요. 대법원까지 봐야 되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한 거는 사법부하고 국민의힘과 연결고리가 전혀 없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전 내란 재판부는 분명히 만들어져야 된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재판부는 이미 이제 2심에서 하기로 만들어졌고, 네. 그래서 고등법원의 1부하고 12부가 정해졌는데, 맞습니다. 저는 사실은 거기서도 그대로 판결 제대로 내릴까는 좀 의심스럽긴 해요. 그러니까 걱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장전담 판사도 정했어요. 내란전담 재판과 관련된 영장전담 판사. 이분들 다 이제 수원에 계시는 두 분을 정했고, 이분들이 이제 중앙지방법원으로 오기로 되어 있다는 이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판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내란에 대해서. 근데 계속 윤석열 내란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이거 메시지 계엄이라고, 경고성 계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네. 얘기하는 논리적 근거는 실제 실행이 이루어지지 실행에 성공하지 못했다. 네. 국회가 의결을 통해 가지고 계엄을 해제하니까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그런 논리거든요. 근데 이번 재판부도 똑같은 거예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판단할 때도 단전다수 지시하긴 했지만 실제 실행이 되지는 않지 않았느냐. 네. 그러니까 그 실행을 위해서 더 노력하거나 아니면 사후에 점검하거나 하지도 않았지 않느냐. 같은 논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실행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항소심 가면 이상민 전 장관은 나는 진보 성향의 언론사를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메시지 단전단수했다고 이렇게 우길 것 같아. 그러니까. 또 똑같이 그런 논리랑 마찬가지잖아.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판결이 우리에게 왜 내란 재판부가 필요한지 직접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에 부응한 민주당의 속도전에 사법부가 발등에 불 떨어진 듯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사법개혁에 고삐를 죄자 사법부도 그간 미적대던 태도를 버리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완료하며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 판사 지정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한덕수, 박성재 등 내란 핵심 인물들의 영장이 번번이 기각되면서 조이대 사법부의 영향력에 대한 비판이 거셌는데 이번 전담부 완성은 내란 사건은 사법부 기득권의 영향권 박별도 영역임을 공식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민주당의 치밀한 입법 전략이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기소유예 취소 사건의 법원 이관 법안은 헌재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해주는 대신 헌재를 개혁의 우군으로 포섭하려는 고도의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대법원이 재판소 헌재에 반대하자 헌재가 이를 정면 반박하며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것이 그 증거입니다. 민주당은 이달 내에 재판소원법,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외국죄를 일괄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판 뒤집기용 사심제라며 반발하지만 민주당은 헌법과 기본권을 침해한 판결을 헌재가 다시 판단함으로써 판사들의 자의적 판결을 막는 강력한 예방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결국 내란전담재판부는 판결 기준을 세우고 법외국죄는 판결에 무거운 책임을 묻는 장치가 될 것입니다. 정성호 장관이 강조했듯 증거 조작과 법 왜곡을 엄단하는 시스템은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할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의 흐름은 단순한 법리 다툼이 아닌 거대한 사법 시스템의 대전환입니다. 사법부가 국민을 우롱하며 면죄부를 남발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사법개혁은 주권자의 신뢰를 되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해법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대통령이 좀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정도 돼 있으면 사법부 그냥 존중하면 됩니까? 계속 공소시기가 누가 봐도 뻔한 범죄는 그렇고 죄도 없는 것은 덮어 씌워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5개 아니 전혀 사실 무근인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서 5개를 지금 기소하고 재판 중에 중단돼 있는 것도 있고 송영길 대표 똑같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침소봉대해서 별건 수사를 해가지고 또 내일 모레 선고 공판, 항소심. 그런데 김건희 관련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데 다 무죄 또는 공소기각. 송영길 대표 선고가 내일 모레인가요? 금요일 날 이번 주인가요? 예, 금요일 날 이제 11시 20분에 이제 선고가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나는지 한번 주목할 만하네요. 아니 어찌 됐든 지금 이제 요 건과 관련돼서 이제 법원에서 판단만 내려버리면 다 끝이냐? 아니면 종합특검에서 이걸 좀 더 다룰 수 있느냐? 아니면 시민단체가 빨리 나서가지고 고발 조치를 하고 경찰에서 이 내용을 수사하도록 해야 하느냐 이런 좀 일종의 방향에 대해서 좀 제안을 좀 해주십시오.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무죄든 또 뭐 공소기각이 심각한데 여기에 대해서 특검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경찰로 이첩을 해야 되는데 그냥 고등법원으로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항소심에서 다투겠다. 그거 다 집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단체나 또는 제가 뭐 심각한 거는 뭐 바로 국수본에 예. 수사해달라 이것을 고발장을 예. 넣어야 되고 예. 국수본이 또 나서줘야 됩니다. 이럴 때. 그래야 앞으로 중수청, 이게 경찰이잖아요. 경찰이 수사권을 완전히 잘 행사해야 되는데 수사와 기소 분리. 이제 그런 또 역량을 또 보여주는 차원에서 왜냐하면 이거는 민주공화국을 지켜야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이 또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나서서 실력을 보여줘야 된다.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직 법조인 뭐 물론 이제 공직에 있는 판사들, 검사들 아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판결난 2건 김혜성 이제 IMS 모빌리티 그다음에 김상민 전 검사 창원 공천 관련된 이런 뇌물들이 무죄가 이렇게 선고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법조인들이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이거 무죄 나올 만하다라고 실제 볼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무죄 나온다. 네. 그거 당연한 거다, 무죄다. 이렇게 되느냐. 실제로 유죄인데 하는 꼴 보니까 차라리 잘 공격했다. 그냥 고소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 판사들의 극우화 경향이 꼭 판사뿐만 아니라 법조계 전반의 어떤 그런 흐름이다. 예. 변호사들도 그런 변호사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점점 1, 2, 3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이제 지난 작년 1년을 거치고 또 이제 한 6, 7개월 이상의 특검 수사를 거치고 지금까지 오면서 더 이제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많은 변호사들 또 판검사들이 이게 무슨 죄가 되냐?
무죄 이게 맞지 또는 공소기각 이건 당연하지라고 반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이건 너무나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공소기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엄격하게 적용하면 적용할수록 개인의 인권은 보호된 측면이 있죠.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권장해야 될 것인데 맞습니다. 그 권장이라는 것은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할 때 얼도당도 안 한 거 끌고 와가지고 이 사람 괴롭히려고 쉽게 얘기하면은 괘씸죄로 뭐 별건으로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는 네. 공소기각 하는 게 맞지만 맞습니다. 이 건은 공소기각의 사유를 스스로 창조해서 봐주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그 좋은 지적하셨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미경을 들여다봐서 공소기각 사유를 그냥 이잡듯이 찾아내서 한 거죠. 저는 그런 자기적으로 했다는 게 너무너무 이렇게 많이 느껴지는 게 왜냐하면 제가 지지난주 계속 이거 공소기각 다 나온다. 그래 나오잖아요. 그리고 저도 굉장히 섬찟할 정도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시민단체가 고발하거나 변호사님 직접 고발해서 공수청이 되든 공수처가 되든 아니면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고.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말로 온 김에 우리 그 시민단체 훌륭한 분들 많으시니까 네. 최근에 이 특히 공소기각 나온 거 무죄는 일단 항소심에서 다퉈봐야 될 문제일 네. 것 같고 공소기각 나온 거를 좀 국수본에다가 딱 단일하게 그냥 네. 경찰 국수본에 고발하는 걸로 저도 고발을 하겠습니다. 예, 모아서 이제 같이 모아. 고발하는 게 좋다는 네, 거고. 네. 혹시 이제 법외국제가 지금 현재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판사도 직권남용죄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독일에서 법외국제가 잘 그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북유럽 잘 사는 북유럽 그리고 스페인 이런 데가 대표적인데 그 대표적인 그 처벌 대상이 판사예요, 판사. 판사 검사를 주된 대상으로 합니다. 네. 일반 공무원들은 뭐 우리가 직권남용죄 이렇게 되는 거고 그 구성 요건을 보면 우리 민주당에서 이미 그 조문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법사위까지 다 검토가 끝났어요. 그 보면은 이제 두 가지죠. 있는 죄를 덮어주려고 지금 김건희 죄를 없애주려고 그 증거를 없앤다든가 법을 전혀 터무니없이 적용해가지고 무죄다 한 거 또는 검사라면은 불기소다 한 거 이게 법의 옥죄. 없는 죄인데 뭐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이다 이런 죄가 없는 사람인데 증거를 조작해서 증거를 만들고 유죄야 그리고 기소 검사가 법의 옥죄 이거 죄가 돼 유죄야 때려 판사 법의 옥죄 이 크게 하면 두 가지 구성 요건이죠. 예,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를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좀 여기 나와서 떠들지 말고 그냥 가서 일 좀 하세요. 본회의 딱 올려서 통과시키면 돼요. 예, 지금 그것까지 다 만들어놔. 상임까지 이제 통과됐으니까 본회의에서 이제 그 대통령도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스럽게 말씀을 하시대요. 뭐 꼭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제 관계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경제 관련 법안이라든가 당에서 뭐 너무 입법이 오래 걸린다. 예, 예. 2주 내에 빨리 하도록 좀 하자.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질문은 이제 판사 검사에 대해서는 현재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할 수는 없습니까? 있죠. 저도 그렇게 했죠. 우인성 판사를 그렇게 이제 직권남용으로 했죠. 그렇지만 그러나 이게 애매모호하죠. 애매모호해서 오히려 법망을 피해 나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법외국제를 더 이거는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게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당장 풀어야 할 과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긴급 인터뷰 이병철 변호사님 함께 하고 있는데요. 지금 김건희와 관련된 사건이 줄줄이 공소기각 또는 무죄 선고가 되고 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지만 누구 하나 이 문제를 법외국제나 그리고 여러 가지 사법부 개혁 법안으로 민주당이 통과시켜서 나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하다 이런 좀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민주당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저런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저녁에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속보로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 의원총회에서 수년하자는 쪽으로 네.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 뭐 발언을 하신 내용이 좀 있습니까? 저는 이 조국 혁신당과 통합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릴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또
뭐 우선은 안 하는 걸로 정리하시는 게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예. 언론에 예. 그 뭐 지금 당장 급한 것 같지도 않고 예. 집 급한 거는 지금 이 법조계 법원이 지금 공화국을 뒤집어 엎으려고 내전을 일으켰고 이기고 있는데 저쪽이 뭐 이게 뭐 중요하겠어요? 예. 그런데 요즘에 최근 한 며칠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핫 이슈로 떠오른 그 이성윤 최고위원이 예. 2차 종합특검 그 추천에 있어서의 문제. 제가 어제 변호사 네, 저하고 그 통화도 뭐 했죠. 예. 전화 인터뷰도 했지만 예. 그거는 너무나 심각한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이성윤 의원이 최고위원을 스스로가 던져야 된다. 그것도 뭐 막 자기가 버티려고 하시는 것 같던데 그래야 당도 살고 대통령도 살고 이게 계속 이렇게 양진영의 충돌로 이렇게 비춰주면 저쪽만 좋은 거예요. 거구만. 그래 니네들 국민만 좋아지는 거다. 국민의힘만 좋아지고 거구 판사들만 좋죠. 예. 그런 분위기가 계속되면 판사들은 좋았어. 무죄 공소기각 때리기가 너무 편해져. 예. 쟤들 권력 줘봤자 저짓 하잖아. 뭐 나라가 좋아지는 게 뭐가 있냐. 뭐 너무 좋아지죠. 그러면 너무 걱정되는 건 2월 19일 날 설날 연휴 끝나고 2월 19일 날 지기현 판사가 여태까지는 나도 양심이 있고 나도 가족들이 살아야지. 윤석열 설날 끝나자마자 사형 뭐 최소한 무기 때려야지 마음을 먹고 있다가도 그래? 분위기가? 그러면 이거 수사권 없잖아. 처음에 공수처 수사권 없다고 내가 또 지적도 하고 구속 취소 석방도 시켰잖아. 그냥 공소 취소야. 저는 그게 너무 끔찍해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제 엄격하게 한덕수와 관련된 내용을 24년 선고할 때, 23년 선고할 때, 이제 사법부가 신뢰를 받겠구나. 백대현 부장판사로 가서 이거 뭐야? 이게 왜 형량이 갑자기 줄어들어? 그 뒤부터 우인성으로 가니까 네. 이게 뭐 무죄가 계속 네, 네, 나오고 네, 네, 네. 명태균 게이트에 김인택 부장판사 이거 뭐야? 본인 청탁금지법 걸려 있는데 다 무죄야. 네. 그리고 서울로 올라오고 서울로 올라오고. 수원지방법원으로 올라오고 야, 영전하고. 그러면 마지막 장면이 이제 지기현 19일 이후에 1심 선고하고 나면 북부지방법원으로 이제 서울 북부지법으로 가게 되는데 던지고 가버리면 큰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웃으면서 할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죠. 매우 심각하게 우리가 이거 상황을 봐야 하는데 실제로 지기현 사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지기현도 다른 선택지가 없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본인이 강단 있게 피고인의 변호인단을 질책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변호인들을 질책한 적이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는 왜 빨리 좀 하라고 지금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냐고 하면서 짜증을 내고 윤석열한테 대해서도 막 이렇게 소리를 내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네. 이제 지기현도 절연을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중계 화면을 통해서 판단을 했죠. 네네. 그리고 그 최근 보도에 하면 엊그저께 그 윤석열 변호인단이 그 결심 공판 끝나고 매일같이 8번에 걸쳐서 의견서를 냈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뭐 여러 쟁점에 대해서 뭐 내란이 아니다 뭐 등등 이렇게 냈는데 거기에 또 주목할 만한 게 굉장히 장문으로 공소권이 없다. 수사권이 없다. 와. 공수처. 그거를 집중적으로 냈어요. 예.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공소기각이. 공소기각 계속 하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지기현 판사가 작년 3월 7일 날 윤석열을 구속 취소해서 석방시킬 때에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냐 의문이 있다. 그래서 대법원 가서 판단을 받아오라 했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판단 안 받을 거야. 적시한 거 포기해서 석방돼서 지기현은 명분이 있거든요. 내가 공수처의 수사권이 의문이 있다고 내가 이미 가르쳐 줬잖아. 그러면 공소기각 내가 뭐 잘못했어? 법대로 해야지. 그런데 이제 백대현 부장판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명백하게 달라- 문제가 없다라고 네, 정리를 네, 했는데도 했지만. 지기현이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다. 뭐 그거는 뭐 이 같은 1심 뭐 판사들끼리 뭐 구속력은 없으니까요. 그런 경우는 많이 있죠. 이 판사의 판단이 달라지고 그러면 이제 고등 대법원 가서 그거를 정리를 하는 게 3심제니까. 그러니까는 뭐 그건 아무런 부담이 없죠. 와,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판사 개인의 결정에 의존하거나 쏠려서 따라간다는 것도 참 비참한 이야기예요.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진짜 판사 한 명의 어떤 우연적인
문제 때문에 공화국의 5천만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거 너무 슬픈 현실이에요. 예. 이진관 같은 훌륭한 판사가 나타나기를 무슨 뭐 새벽에 물 떠놓고 기도하는 어떤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운명이 결정된다. 이거는 너무 참혹한 거 아니에요? 직위원한테 우리가 지금 직위원이 사형 선고하면 영웅되고 만약에 공소기각이나 다른 결론을 내면 역시 그놈이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법 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 개인에 의존해서 극우파들한테는 영웅이 되겠죠. 또 그러면 나도 옷 벗고 나가서 이런 걸 가지고 왕창 돈 땡기고 뭐 국민의힘에 내가 배지 한번 달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제가 이거는 어떤 이 참담한 현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꿔야 됩니다. 이진관 판사 같은 어쩌면 상식에 충실한 엄청나게 훌륭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상식적인 그런 판사는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예요. 자꾸 그런 분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시면 안 돼.